오늘 집중 분석 시간 특별히 또 마련을 해봤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명확한 주도주, 그 다음 주도주를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조기 대선과 맞물리게 되면서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쪽에서 그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급등세가 눈부셨거든요. 그 연속성과 업황에 대한 체크까지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모셨어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 섹터에 대한 관심이 상당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주가 흐름이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까지도 공교롭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조기 대선 정해졌고요. 예비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R200, 이게 가장 뜨거운 화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주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목표로는 하고 있는데 공급 자체 그 여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봤을 때는 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꼴찌입니다. 10%가 안 돼 9.5%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R200을 달성한 것은 뭐 턱도 없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필요한 전력 수요를 R200으로 다 조성하려고 하면 우리가 현재까지 누적적으로 설치했던 모든 재생에너지를 삼성전자에 몰아줘야지 이제 가능할 듯 말 듯 하는 정도니까 우리나라 현재 R200을 신청한 기업들이 한 38개 이 정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재생에너지를 다음 정부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제 큰 빅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1차적으로 R200 데드라인 2030년에 걸리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자기한테 납품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데 좀 안전하게 가려면 R200을 달성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대기업 딱 한 곳. 삼성전자에 다 몰아졌을 때만 지금 발전 용량이 가능하다. 그만큼 지금 양당에서 에너지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내세워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라는 절실함으로도 들리거든요. 예상 정책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정책들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직 국민의힘 쪽은 그다지 이제 정책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질 않았는데요. 에너지 쪽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제 원전 중심 정책입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투자라든지 원전 수출이라든지 이제 국민의힘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런 쪽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쪽이 아무래도 현실적이기 때문에. 뭐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지금 기존 정부와 동일한 이제 정책 기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민주당이 되면 당연히 이제 지금 계속 뭐 이재명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풍력 태양광이죠. 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것과 AI 데이터 센터를 연결시키고 지역에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풍력 태양광이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정책으로 가게 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원전에 대해서는 스탠스를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후보 입에서 나왔거든요. 일단은 민주당은 신재생 그리고 국힘은 이제 원전 쪽으로 주력하는 움직임. 흡족스러운지는 조금 더 진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뜯어봤을 때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 지형상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가장 이 전환은 느리지 않습니까, 이사님? 정책 변화에 있어서 풍력이 그럼 가장 드라마틱하게 더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해상풍력특별법이 사실은 이미 통과가 됐거든요. 통과가 돼서 해상풍력은 이제 준비만 굉장히 오래 했다가 그동안 이제 진척된 게 별로 없었는데 이미 특별법이 통과돼서 사실은 자기 정부와 상관없이 이 해상풍력이 늘어날 겁니다. 이제 올해부터 발주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미 이쪽 그 서남에 이 전라남북도 근처에만 한 30기가 정도를 설치하는 계획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속도가 빨라지겠죠.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해상풍력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전력을 이용하는, 왜냐하면 전력망 지금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뭐 그렇게 그 해상풍력이
이제 굉장히 빨라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발주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법 통과되고 발주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장 회사들의 실적은 언제라는 질문을 갖게 되면 이 사이클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거죠? 아닙니다. 올해 발주가 이제 안마도 해상 풍력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미 그거는 사실은 납품업체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서 빠르면 올 한 4분기 정도부터 매출 인식, 좀 늦어도 내년부터는 매출 인식을 하는 이제 사이클로 들어가서 네. 이미 지금 국가 입찰이 진행된 규모들이 꽤 있어요. 예, 한 3기가 가까이 이상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또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은 아시아 존에서 보면 현재 대만이 가장 큰 해상풍력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해상풍력 시장이 대만보다 2배 이상 큽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목표라든지 잠재력이라든지 전력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시아권의 해상풍력 시장에 특화된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수혜가 될 수가 있겠죠. 해저 케이블 그리고 다른 또 풍력 관련 종목들 네.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포인트들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차기 정부 어느 쪽이 되든 이제 법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대만 가장 크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또 치고 올라오는 쪽이 우리의 경쟁인 중국 아닙니까? 태양광은 지금 미국 견제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다르게 봐야 하는데 풍력 쪽에 있어서의 중국 지금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좀 차별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하고 한국 업체들이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없고요. 같은 기술이라면 중국이 훨씬 쌉니다.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방어하느냐, 미국처럼 네.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다른데요. 풍력은 아무래도 대만 같은 케이스는 중국을 원천 차단하죠,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업체들이 거기서 이제 잘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중국이 이렇게 싸게 기자재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작년에 입찰 제도부터 바꿨습니다. 바꿔서 중국이 싼 기자재로 입찰하면은 낙찰을 받는 것을 좀 불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오는 이 기조는 국내에서는 뭐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다음 정부에서도 누가 되든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계, 조선 이런 해상풍력과 연계된 풍력과 연계된 산업들이 많이 발전해 있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이렇게 싸게 치고 들어오면 우리 산업이 이제 위험해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보호하는 그런 기조가 이제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태양광으로 좀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지금 가장 또 뜨거운 쪽인데요. 미중 전쟁 속에서 가장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게다가 정책까지 또 어제 하나솔루션의 성적표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태양광의 분위기 반전의 핵심은 뭐였다고 보세요? 일단 미국하고 한국인데요. 미국은 일단 관세를 이제 6월 달에 완전히 확정이 되기 때문에 중국산 태양광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원천 차단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지금 시장에는 그렇게 기대는 아직 크진 않지만 IRA가 지금 수정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우리 태양광 뭐 배터리 업체들이 받는 AMPC라고 있죠. 생산세 관련된 공제인데 그 공제를 미국에 있는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꽤 많이 받고 있어요. 한 25기가 정도의 태양광 모듈 공장이 중국 업체들이 연관된 공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아무래도 손을 볼 가능성이 좀 있겠죠. 중국으로 어쨌든 사실 견제하기 위해 만든 건 아닙니까? 보조금이 들어가는 케이스를 그걸 유지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커요. 25기가면 올해 전체 수요의 한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설치량이 그러면 이제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하지만 어쨌든 어떤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솔루션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거고요. 국내 시장도 사실은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하나솔루션이 국내에서 태양광 관련 매출액이 많았을 때가 7천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2,900억대로 확 떨어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와서 태양광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하게 되면 수치가 이제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 수요가 없어가지고 국내 공장을 셧다운을 하나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용을 많이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정부에서 이렇게 국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실제로 이익으로 굉장히 많이 환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지금 미국, 한국 두 개의 어떤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안팎 끌어줬네요. 네. 근데요, 이사님, 그 미국 쪽에서 중국이 가져가고 있던 AMPC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내부 정책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정치적인 건 변수가 언제든 있는 거잖아요. 네. 차기 정부 어느 쪽이 되더라도 경제성이 가장 좋은 태양광 쪽으로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인 것인지 이 풍력과 태양광을 신재생 안에서도 본다면 그 발전원을 어느 쪽을 더 우선순위를 가져가야 되는지도 고민이 해상 되거든요. 풍력은 왜냐하면 특별법을 통과할 때 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했거든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해서 통과했기 때문에 해상 풍력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육성하는 쪽입니다. 그러나 태양광은 국민의힘이 되면 그렇게 번성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태양광에 대한 워낙 많은 규제를 했고 견제를 했던 것이 사실은 지금 현 정부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되게 되면 과거에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의 고점이 한 4기가 때 후반이거든요. 네, 이걸 네. 이제 훌쩍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2030년까지 우리 정부가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있어요. 네. 그 감축 계획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생에너지가 연간 한 10기가 이상 돼야 됩니다. 국내 시장이. 그래서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고안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태양광은 양당 간에 조금 분위기 다를 수 있다는 다릅니다. 점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해상풍력은 누가 돼도 속도의 차이일 뿐 둘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내부적인 포인트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고요. 지금 태양광 이야기하다가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린 건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중국 쪽 업체를 견제하면서 나올 수혜 말고 최근에 나온 직접적인 잣대는 동남아 사국 우회 수출을 막겠다는 이야기도 나온 거잖아요. 이거에 따른 올해 실적 어떤 추정치라든지 명확한 수혜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동남아산 태양광은 사실은 관세를 이미 맞아서 수출이 이제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된 게 좀 됐습니다. 네. 됐는데 이제 그동안은 가지고 있던 재고를 이제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낮았었는데요. 최근에는 그게 이제 재고 소진이 좀 되면서 미국에 있는 태양광 제품 가격이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네. 움직임 폭이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이제 중국산이 중국에서 만들든 해외에서 만들든 어떤 나라에서 만들든 우회 수출까지도 이제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에도 하나솔루션이 부여히 발동되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내놓으신 그 리포트 정치 변화와 재생에너지라는 제목에서 가장 큰 골자는 결국 내부적으로 얼마나 동력을 가지고 가더라도 글로벌적인 변화가 이끌어 나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첫 페이지에도 글로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국, 유럽 재생에너지 시장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확대 양상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많이 모르시고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전력 시장을 위한 발전원별 시장은 재생에너지가 이미 장악을 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예. 신규 발전 설비 중에서 89%가 재생에너지입니다. 나머지 원전은 0.4%밖에 되질 않고요. 신설되는 게. 화석연료하고 원전을 합쳐도 10%가 깨지면서 7%대로 떨어졌어요. 이 역전된 게 언제부터예요, 이사님? 좀 됐습니다. 한 4, 5년 됐고요. 이제는 모든 글로벌 발전 시장 자체가 재생에너지가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한 시장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비에서 만들어지는 전력, 네. 전력의 비중은 풍력, 태양광이 아직 15%밖에 안 됩니다. 예, 그 수력까지 합치면 한 25%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8, 90% 가야지 풍력, 태양광이 탄소 중립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생에너지가 가야 될 길은 성장의 폭은 많이 남았다. 근데 이제 풍력, 태양광이 완전히 주도를 하게 이미 되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전력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변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는 전력 인프라라든지 또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글로벌리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 일각에서 이제 많이 좀 착각하는 뭐 원전이 대세라든지 이런 얘기는 네.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예.
실제 시장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에 장악 움직임이 꽤 많이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러면은요, 리포트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수혜를 받을 쪽은 뭐 에너지 저장하는 쪽, 뭐 배터리 시스템, 이런 쪽 주목하자고 하셨어요. 잠재력이 제일 큰 풍력 쪽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전력 인프라 쪽이 아직 가장 먹을 것이 많다. 우리가 시쳇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느 쪽을 주목해야 된다고 그거는 보세요? 사실은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이기 때문에 네.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력기기에 대한 함께 그 좋고. 수요가 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같은 묶음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밸류에이션을 보셔야죠. 밸류에이션을 보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토픽은 풍력 부분에서는 국내 수요가 이제 있기 때문에 네. SK 오션 플랜트가 이제 해상 풍력을 이제 대만에만 납품하다가 예. 국내에 이제 올해부터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같은 케이스는 이제 대만 시장보다 국내 시장이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생기는 그런 이제 혜택을 새로운 시장으로. 예, 네. 특별하게 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CS 윈드 같은 경우도 미국의 그 이슈 우려 때문에 주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빠져 있는데 사실은 보조금을 다 없앤다는 기준으로 지금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너무 많이 빠져 있다. 해외 피어들 대비해서 한 50%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국내도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유럽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도 많기 때문에 네. 그 두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태양광은 뭐 당연히 원픽이 하나솔루션이죠. 하나솔루션인데 네. 하나솔루션은 사실은 그동안 진짜 직진만 해왔거든요. 태양광에 대해서 중국 때문에 다 모든 업체들이 다 드랍을 할 때도 네. 이 회사는 계속 직진을 했고 특히 미국에 선제 투자를 해서 네. 올해 연말까지 거의 미국의 일관 체제의 태양광 그 생산 설비들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확 늘어날 것이고 네. 중국을 또 차단했기 때문에 예. 중장기 그림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두 기업 다 지금 밸류 부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집중 분석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저도 같이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